이 중남미에 사는 일본인들을 니케이라고 하는데 네. 페루는 니케이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후지모리가 대통령이 될 만큼 칠레에서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하는데 살다 보면 막강합니다. 이미 너무 현지화가 되어 있고 혼혈도 너무 많고 중남미에 최초로 도착한 아시아인이 중국인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호텔 이름이 호텔 만다린 오리엔탈 산티아고. 중국 냄새가 확 나죠. 중국 은행도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중국산 자동차 사지 말라 뭐 이렇다고 하면서도 후아웨이 간판이 그냥 슉 사방팔방에 걸려 있고 물론 이제 한국이 칠레에서 굉장히 10개 안에 드는 주요 무역 대국인 건 맞지만 네네. 한국, 중국, 일본 보여주고 인도까지 보여주면 한국은 얼마 안 되는 것 같네? 그러나 칠레 전체 무역량을 보면 대단한 거죠. 자, 너무나도 즐거운 중남미 탐구 생활. 오늘도 역시나 칠레 시리즈입니다. 그동안 이제 칠레의 역사, 인종, 그리고 칠레 문화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궁금한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이제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도 과연 중남미에 많이 살고 있을까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 그리고 칠레 가톨릭대학교 협력교수 민원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칠레 일단 아시아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많지 않죠. 많지 않다. 네. 인구 센서스를 봐도 퍼센테이지가 거의 나오지 않는 기타에 포함 길거리에 돌아다녀 보면은 아시안 분들 자주 뵐 수 있습니까? 거의 없죠.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께서 시카고에서 오셨는데 자기는 이렇게 에이션이 없는 거리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칠레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비중은 어떻게 돼요? 비중이라고 말하기 너무 수가 적죠. 이제 뭐 한 2,000명 정도 지금 계시다고 하는데 2,000분?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수도에 모여서 대부분 수도에 사시죠. 수도에 대부분. 살고 네. 계시고 네. 그러면은 뭐 도시나 아니면 번화가에 이렇게 한국 음식점 찾기는 힘들어요? 요즘에 좀 생긴다고 하는데 네. 이제 주로 그 한인촌 파트로나토라는 한인촌이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제 한인촌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한인 뭐 타운이. 마트라든가 뭐 식당이 이제 여기 몰려 있죠. 여기는 한인타운의 크기는 한국의 뭐 홍대 뭐 이런 걸로 치면은 어느 정도 돼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지역이 중동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중동 사람들? 네. 이제 우리가 아시아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한중일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멸망하면서 칠레, 뭐 레바논, 팔레스티나, 시리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었어요. 중남미로.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는 터키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중동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사람들이 보통 뚜르코스 다 터키라고 불러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랍에라고 하고. 해서 여기 가면은 실제로 이제 한국 식당이 있는 사이사이에 뭐 그런 케밥 파는 집. 그리고 제가 처음 칠레 갔을 때 아랍 아저씨가 하는 저도 이제 그 원천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아랍이라고 다들 했어요. 그 아랍 아저씨가 하시는 정육점에 가시면 삼겹살을 우리가 아는 삼겹살로 잘라주셨어요. 왜냐면 거기는 고기 커팅이 다르잖아요. 네네. 저는 예전에 막 가정 시간에 우리 시대에 내가 고기 부위를 왜 배워야 하나. 그냥 정육점에 가서 장조림거리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 살다 보니까 그때 배운 게 헛되지 않구나. 내가 어느 부위로 국을 끓이고 어느 부위를 뭘 하고 또 이 칠레 사람들을 비롯해 서양 사람들이 우리처럼 삼겹살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아랍 아저씨가 삼겹살 하면 이렇게 몇 미리 이렇게 진짜요? 요즘에는 다른 데도 생기고 한국 마트가 생겨서 뭐 같이 찾아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는 그런 아랍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상업을 하던 곳인데 이 아랍 사람들은 칠레 주류 사회로 진출을 하고 이제 그 자리에 한국 분들이 가셔서 자리를 잡고 가게를 하시고 요즘에 여기 또 중국 사람들이 막 또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한인타운에 네. 지금 우리가 저 사진을 보면 옷들이 많이 있는데 옷 많이 하시죠. 네. 저 패션이나 유행 같은 거는 어때요? 한국은 빨리 너무 유행을 빨리 가고 네. 칠레는 그렇게 유행을 타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옷차림이나 겉모습에 대한 코멘트가 좀 많잖아요.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거는 개인 사생활이니까 별로 터치 안 하죠. 제가 한번 칠레 친구랑 야, 저희 집 옷 좀 봐. 안 더운가 여름에? 그랬더니 왜 너랑 무슨 상관이야? 딱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의 차림이 한여름에 위는 민소매에 짧은 치마에 부츠를 신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더워 보인다 했는데 칠레 기온차가 워낙 크고 아침 저녁에 워낙 기온차가 크고 거의 1년에 사계절 옷장에 계속 걸려 있어야 되는 분위기니까 이제 옷차림을 보면 저 사람이 아침에 몇 시쯤에 나왔나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획일적으로 입을 수가 없고 또 사람들도 개성을 중시하고 한국처럼 그렇게 뭐 유행 따라서 뭐 이렇진 않아요. 그럼 저기서 파는 한인타운의 그런 옷들이나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그런 것들도 한국에 지금 유행하는 것과는 매우 좀 동떨어져 있겠네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옷 치수도 다르고. 치수도 다르고. 네, 치수도 다르고. 이제 보통 여기서 도매상으로 많이 보내신다고 해요. 각 지방에. 도매도 하시고 소매도 하시고. 네. 그러면은 여기 수도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인은 거의 아예 없죠. 만약에 조금 수도와 동떨어져서 산다고 하면 그럼 한국 음식을 해먹기는 재료상 매우 좀 난감한 측면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한인촌을 자주 안 갔기 때문에 저는 칠레 재료로 온갖 걸 많이 해 먹어봤거든요. 뭐, 현지 로컬화 돼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김치 대신에 이제 냄새를 풍기고 학교 가기 힘드니까 뭐 샐러리 장아찌, 온갖 종류의 장아찌를 혼자 해보기도 하고 뭐 저 두부도 만들어봤어요 집에서. 집에서 직접 두부를 만드셨다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두부가 노력에 비해서 너무 양이 적게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비지 단계에서 콩을 갈아서 그 이태리 요리 프리타타 만들듯이 네네. 냉장고에 있는 야채 다 썰어 넣어서 뭐 다져서 뭐 비지 전을 만들어서 얼려놓고 도시락 반찬도 가져가고. 고생하셨네요. 아니 그 고생이 아니었어요 거기서는. 그냥 거기서 너무 당연했어요 저는. 일상이다. 네, 그냥.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칠레에서 어떻게 살았지 불편했겠군 하는 생각을 한국에 와서 했어요. 여기 한인타운에도 한국 음식점이 있어요? 있죠. 저 제 입맛엔 안 맞아요. 왜 좀 그런 약간 거예요? 칠레화된 것 같고 이제 뭐 케이팝 팬들이나 칠레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하니까 조금 제 입맛에는 조금 달아진 것 같다. 칠레화 됐다는 거는 달다. 달고 좀 짜지고 짜고. 예, 뭐 맛있는 집도 있지만 제가 이 동네를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많이 해먹었어요. 집에서 많이 해 드시고. 예. 왜냐면 저도 이제 해외에 있을 때 한인타운 이렇게 가면은 음식이나 역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먹는 거를 따라오기가 매우 어렵고 재료 맛이 달라요. 근데 이제 제 칠레 제자들 중에 벌써 제 칠레 제자들이 막 30대 초중반이 돼서 취직해서 한국에 여행을 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한국에 와서 먹어보니까 산티아고 한국 음식은 한국 음식이 아니었나 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미용실은 어떻게 해요? 저 그거 너무 중요한 네, 너무 중요하죠. 저는 해외에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뭐 한인타운이나 이런 데 미용실 가면 일단 첫 번째로 비쌌고 비싸요. 두 번째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들고 막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일단 그 음식도 재료가 다른 거는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칠레에서 만들어 먹던 셀러리 장아찌를 담갔는데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칠레에서 셀러리를 한다는 사람은 정말 커요. 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 풀 같은 데는 햇볕이 강하니까 바싹 말려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뭐 치킨 스프 만들 때 넣기도 하고 진짜 막 써는 맛이 났는데 한국 샐러리는 뭐지? 아기자기. 얘는 잘하다 말았나? 이러면서 보는 거고 양파도 하여튼 뭔가 맛이 달라요. 야채가. 미장은 정말 중요한 주제였어요. 미장원. 제가 칠레 살 때는 1년에 한국에 한 번 오면 미장원 한 번 가고 두 번 오면 두 번 가고 비슷하네요. 저 미용 기구 세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제가 저 혼자 막 머리 자르던 시절도 있고 이제 그때 칠레 친구들이 네가 도대체 칠레 얼만큼은 사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칠레 미장원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동양인 머리를 처음 해본다고. 진짜요? 이제 그 사람들은 또 그 동양인의 그 뮬란 같은 생머리에 환상이 있어요. 우리는 또 그게 싫어서 펌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분이 제 머리를 그 일본 인형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 레고처럼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적도 있고. 그렇군요. 네. 중국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진 보여주시는데 이게 중국인 노예들? 중남미에 최초로 도착한 아시아인이 중국인 노예들이었습니다.
아, 중남미 쪽에 도착한 네, 이게 게. 차이니스 쿨리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식민지가 필리핀을 통해서 네. 이제 거기 필리핀 사람들도 이제 섞여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 노예들이 멕시코 사탕수수 농장에 우리나라 영화 애니깽 있잖아요. 네. 예전에 장민 씨 나온 옛날 영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예들로 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멕시코에서 이제 카리브해로 건너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페루로 많이 내려오고 이 페루는 중남미 최초로 이 중국인 노예들을 합법적으로 노예로 만든 국가예요. 어떻게 그러지? 네, 그랬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뭐 어떤 분들은 노동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차이니스 쿨리스라고 학술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남미까지 내려오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이 이동이 쉽지 않다가 이제 칠레 내려오게 된 계기가 태평양 전쟁. 이제 이 태평양 전쟁은 칠레와 페루, 볼리비아 연합이 영토 분쟁을 하던 그 전쟁 당시에 그때 이제 페루에 있던 중국인들이 칠레로 건너오게 되죠. 이제 칠레 측에서 뭐 예를 들면 거기 전쟁에 참여했던 중국인들한테 이쪽으로 넘어와라. 노예를 풀어준다. 라던가. 또는 뭐 정보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칠레를 도와줬던 중국인들이 넘어오기도 하고 또 이 북부 지역이 원래 이제 전쟁 후에 칠레가 차지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 살고 있던 그래서 저는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갔을 때 네. 미스터 쿠라는 과자를 본 적이 있어요. 미스터 쿠? 네, 그래서 제가 과자 공장이 멀리 보이고 이제 그때 그 관광버스에서 무슨 과자를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스터 쿠 과자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월병하고 되게 비슷한 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아마 이제 이런 이유로 중국인들이 하는 가게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이제 그런 당시에 중국인들은 너무 많이 희석이 됐겠죠. 네. 왜냐하면 애초에 멕시코로 건너간 중국인들도 대부분이 남성들이 혼자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지인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많이 희석이 돼서 뭐 중국인이다 딱히 그렇게 할 건 없죠. 중국인이 멕시코에서 페루로 넘어와서 페루에서 페루에서 이제 칠레까지 오게 된 그 네. 과정. 네. 그러면 한인촌이랑 비교했을 때 중국인의 뭐 차이나타운 이런 건 없어요. 칠레 차이나타운 없어요. 재밌죠?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는 처음 들어봐요. 있어요. 칠레. 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한인촌도 코리아타운이 아니에요. 그냥 빠뜨려 놨던데 라는 구역인데 거기 이제 한국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가게를 하시니까 그냥 칠레 사람들이 그냥 바리오 코레아노 한국촌이라고 부르는 거지 공식적인 코리아타운이 아니에요. 그냥 한인촌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렇죠. 지역인 거지 정확하게 코리안타운은 아니고 네. 심지어 차이나타운도 없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어디 갔을 때 요즘엔 뭐 한국 음식이 어디나 있지만 아닌 경우에 차이나타운 가서 두부도 사 먹고 비슷한 그쵸, 걸 사 그쵸. 먹잖아요. 지금 칠레는 그럴 수가 없어요. 중국인들도 별로 없고 있는데 드러나지 이미 너무 많이 이제 섞였고 근데 요즘에 이제 이 당시에 들어온 중국인과 이 21세기에 현 중국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다르죠. 정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물밀듯이. 네, 중국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일본인의 규모 일본인들은 어떻게 들어왔고 좀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일본인들도 참 묘해요. 저는 일본이란 나라가 참 재밌어요. 이제 칠레에서 보면 이제 자료상으로는 1903년에 이제 이 당시가 칠레가 막 광산업이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말부터 유럽인들도 많이 이민을 오고 네. 외국인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광산 노동자 보통 우리가 이 남미 이민하면 농업 이민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제 이 일본도 농업 이민을 내보냈는데 그거 이제 주로 브라질 아니면 페루고 한국도 농업 이민을 내보냈지만 칠레는 농업 이민으로 간 게 아니고 네. 일본도 칠레 이민은 농업 이민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광산 노동자 126명이 이주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오히려 이제 또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페루는 후지모리 대통령이 나올 만큼 이제 니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니케이가 이제 한자로 쓰면 일본계. 네. 이제 중남미에 사는 일본인들을 니케이라고 하는데 네. 페루는 니케이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후지모리가 대통령이 될 만큼 경제력과 뭐 정치력은 파워를 쌓았고 칠레에서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하는데 살다 보면 막강합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보이지 않게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세계 대전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해요. 이제 페루에서도 그렇고 칠레에서도 그렇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추방을 많이 당했다고 네. 해요. 또 미국에서 뭐 이제 캠프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좀 숨어 지내는 듯. 그런데 칠레 구석구석에 일본 정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 또 그 일본 정원이 약간 그 칠레 사람들한테 약간 오리엔탈리즘을 자극하죠. 뭔가 이렇게 동양 그러면 일본 정원 약간 그다음에 그 일본의 뭐라고 하죠? 분사이라고 하나 이렇게 화분 뭐 화분 꽃 같은 거 하는 거 하는 저기 것도 상류층 사모님들 중에 그거 배우시는 분들 많아요. 나무 같은 거 네, 이렇게 기르는 뭐 거. 분재, 뭐 화분하는 거, 분재. 그다음에 뭐 종이 접기 이런서 그런 일본식의 그거를 상류층들이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요? 예, 많고 제가 어느 전시장에 갔는데 어떤 칠레 엘리트층 연세 많으신 분이 자기가 그동안 사모은 일본 고미술을 전시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요. 일본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들은 조금 뭔가 엘리트주의처럼 약간 받아들이는. 예, 그러면서 경향이 이제 있어요. 약간 그들의 어떤 그 오리엔탈리즘, 동양에 대한 환상 이런 걸 약간 좀 자극시켜 주기도 하고, 이 일본은 제가 일본 대사관에서 어떤 뭐 장학금 설명회나 이런 걸 네. 할 때 이미 너무 혼혈이 많이 된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 타운이라고 따로 있을 필요가 없이 너무 많이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 칠레 어떤 농산물 관련 계통의 사장도 그 CEO도 성씨가 일본 성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칠레랑 이제 혼혈이죠. 자기 이제 성씨가 일본 성씨라고 말을 하고 은근히 많이 있고 뭐 일본은 뭐 일본 정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칠레식이긴 하지만 또 스시가 막 붐을 이루기도 했고 칠레 식스시. 예, 아보카도하고 깨시오라고 이렇게 하얀 치즈 넣은 거서 거의 간장에 말아 먹죠.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일본 대사관 행사에 이제 교육 장학금 설명회를 왔는데 네. 칠레 일본 혼혈 직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는 그런 직원들이 매번 와서 장학금 설명회 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대사관 행사에 가보면 평소엔 도대체 일본인들을 볼 수가 없는데 네. 그쪽 행사에 가보면 다 어디 있었지? 그래서 뭐 그 사모님들이 기모노 입고 뭐 다도도 선을 보이고 그래서 그 인원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평소에 눈에 안 띄어요. 오히려 수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이 훨씬 많은데 한국이? 한국 사람들은 더 눈에 띄어요. 수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이 더 많은데 눈에 띄는 건 한국 사람이다. 네, 왜냐하면 그런 한국 것도- 사람들은 빠뜨로나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는 이미지. 그런데 중국은 너무 많기도 하고 일단 뭐 차이나타운 없이 막 이렇게 돼 있고 일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석구석에 일본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칠레에 이제 그 하원이었던 사람 중에 뭐 네. 카를로스 오미나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카를로스 오미나미. 네, 이제 일본 성이에요. 이 사람도 혼혈이죠. 뭐 부분적으로는 프렌치고. 근데 이제 일본 성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보면은 일본 사람 같지 않아요. 성씨만 봤을 때 그렇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의 조상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일본에서 그렇겠죠. 온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본은 영향력이 대단하죠. 뭔가 숨어 있는 영향력이. 아까 일본계가 니케이라고 니케이라고 말씀을 말하죠. 하셨고 예. 페루 대통령이 이 후지모리. 일본계였어요? 후지모리? 후지모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제 거기 제가 칠레에서 왔다고 하면 거기 그 일본 대통령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는 페루인데요. 페루. 예, 이러죠. 후지모리 대통령은 페루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대통령까지 해요? 페루도 한번 다뤄보면 나중에 재밌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중남미 전체가 백인이 아니면 뭔가 파워를 잡기 힘든데 페루 엘리트층의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모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죠. 니케이가 강하기도 했고. 이것도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후지모리라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뭐 성을 가진 우리나라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남미나 어디서 뭐 이런 데 대통령. 가가지고 대통령 했다 그러면 와 이거 무슨 일이지? 아니 심지어 이제 후지모리 딸 게이코도 대통령 거의 될 뻔했어요. 그래요. 네, 거의 될 뻔했어요. 그럼 이제 하여튼 페루는 조금 또 달라요. 거기도 재밌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페루가 워낙 니케이가 강하니까 그 니케이 음식 약간 페루화된
어떤 일본 음식. 그래서 이제 요즘에 칠레 그런 식당들도 많이 들어와요.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네. 이제 한국은 제일 처음에 칠레에 간 사람들은 전쟁 포로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들의 예전 영화에 이영애 씨가 나오는 JSA라는 영화에 보면 공동경비구역. 공동경비구 이영애 씨가 바로 이 전쟁 포로로 아르헨티나로 건너간 그 전쟁 포로와 아르헨티나 여인의 혼혈이잖아요. 그렇게 나옵니까? 네. 이제 칠레 이민은 1970년대 피노체트 군사 독재 시절에 네. 이제 한국 사람들이 투자 이민 형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른 뭐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 가듯이 농업 이민으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 이민 형식으로 가게 된 거죠. 주로 한국 사람들이 여기 정계 진출해 있거나 혹은 여기서 엄청난 사업을 해서 좀 칠레 내에서도 유명세를 좀 떨치는 그런 사업체를 영위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앞으로 나오겠죠. 아직은 없군요. 네, 앞으로 나오겠죠. 네. 근데 그렇게 사실은 하려면 어쨌든 좀 피부색이 다른 그리고 언어가 다른 그런 아시안 인종으로 다른 나라 가서 성공이라는 걸 하기가 매우 어렵고 매우 어렵죠. 같은 연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수가 적고. 그런 것도 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중남미 전체 한인 동포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많이들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칠레에 1.5세,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칠레로 이민 가거나 아니면 칠레에서 태어난 1.5세, 2세를 제가 인터뷰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어떤 친구들을 인터뷰했냐면 뭐 칠레 카톨릭 대학교나 칠레 대학교나 이렇게 칠레 명문 대학들 출신의 어떤 전문직, 뭐 네. 의사, 약사, 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때 하는 얘기가 이게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는 전문직이라고 해도 소득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지금은 많이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초기 이민 가신 분들은 막 돈을 많이 벌던 네. 이거 받으려고 네가 왜 그렇게 9 to 5로 일을 하냐. 차라리 가게 일을 해라. 라는 부모님도 많이 계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진출을 하려면 그게 정말 후지머리 대통령이 나오든 뭐가 되든 뭐 이렇게 좀 브라질만 해도 일본 이민이 6대가 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역사가 길면 누군가 진출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앞선 선배를 따라가서 뭔가 그 길을 헤쳐나가고 네네. 또 그만큼 수가 많고 하지만 이게 칠레는 일단 수가 적고 한인 이민은 역사가 짧고 또 이 중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현지 사회와 동화되고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팬에이셔니즘으로 묶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칠레 사회에 진출하려면 너무나 뚫어야 될 장벽이 너무 높죠. 그렇죠. 예, 너무 높으니까 이제 포기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중남미로 이민 가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금이 환영하거나 아니면 뭐 자녀분들을 많이 미국으로도 보내시고 이게 이 나라의 부침에 따라서 뭐 아르헨티나 가셨다가 뭐 칠레 오셨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애들도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칠레에 살고 여기서 국제학교 보내니까 우리 애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다 잘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한국어는 집에서만 쓰고 학교에서 영어 쓰고 그렇죠. 사회생활은 스페인어 쓰니까 이게 좀 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1.5세나 2세나 거기서 태어난 세대들은 내가 한국 사람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 파트너도 아직 건재합니다. 네. 자, 이제 이 영향을 보면 네. 이 호텔 이름이 호텔 만다린 오리엔탈 산티아고 중국 냄새가 확 나죠. 그렇네요. 이 호텔이 원래 그랜드 하얏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이던가 19년에 이 만다린 오리엔탈이 접수했죠. 중국 은행도 들어왔습니다. 중국인의 새가 좀 이제 넓혀져 가고 있는. 무서워요. 투자 개념으로 공작당도 두 군데나 있고. 뭐 중남미 사람들은 정치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네. 돈 주고 중국어 가르치고 왜냐하면 이들에게 아시아는 중국이에요. 제가 이제 막 도대체 아시아 이민이 수가 몇 명인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제 아시아 이민은 그냥 others 기타로 들어가 있어요. 네. 숫자를 그 비중을 차지하기도 너무 적은 숫자고 일본인은 이미 너무 희석이 돼 있기 때문에 딱 일본인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00명 정도라고 해요. 뭐 주재원이나 그렇지만 이미 이제 이 칠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많고 중국은 제가 예전에 칠레 처음 갔을 때 대만절에 가본 적이 있어요. 대만절. 대만 교포 그룹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만은 이제 칠레가 중국하고 국교를 맺으면서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대만 상공회의소, 대만판 코트라죠. 이제 거기 대만 무역사무소라고 하던가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는 친구랑 제가 알게 돼서 네. 제가 이제 그때 칠레에서 이 사람들은 아시아를 어떻게 보나 그런 게 너무 궁금했던 네네. 시기가 있어서 뭐 아시아를 가지고 하는 뭐 풍수, 뭐 요리 뭐 다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 절을 가봤죠. 네. 이제 비구니 스님 두 분이 계시고 대만 분들 모여서 불공을 드리고 근데 왜 그 겉모습은 엄청 허름한데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부자들, 뭐 포목점을 하시고 뭐 이런 분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젊은 애들은 칠레 사람들 데리고 스페인어로 하는 뭐 그런 또 게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21세기에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해외로 내보내는 중국 사람들은 네. 뭐 부동산 투자, 또 이제 한국도 제가 알기로 외환은행이 이제 칠레에 들어가려다 굉장히 고초를 겪고 못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오늘 갑자기 중국은행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중국산 자동차 사지 말라 뭐 이렇다고 하면서도 후아웨이 간판이 그냥 슉 사방팔방에 걸려 있고 그 현대 자동차 디스트리뷰터가 그 칠레 회사도 어느 날 이제 중국을 더 중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중국에 내보내더라고요. 약간 중국의 자본들이 세계 곳곳에 막 이렇게 뻗치면서 중국 정부의 기조 자체가 많은 곳에 특히나 유럽이나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면서 네, 중남미 아프리카도. 무섭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칠레 왔던 중국 난징대 교환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게 한국은 주로 스페인어과 학생들이 어학연수 겸으로 나간다면 중국은 아니었어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와요. 이미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해요. 저는 이제 이 학생이 생물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네. 아 그냥 남미 왔나 보다 했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 여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뭐 MBA도 하고 뭐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칠레를 떠난다고 하면서 저한테 판다 고민형이랑 중국 차를 선물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한의사고 중국에서 한의원 체인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남미 진출을 목표로 두고 딸을 중남미 교환학생을 내보내고 MBA를 하게 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해외에 나가는 그런 학생들을 하나의 문화 특사로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고 물론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는 네. 안 하지만 그리고 약간 학생들도 그런 인식과 교육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나가서 중국이라는 이 대국의 문화와 이 영향력을 전파를 하고 와야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네. 많이 퍼져 있는 것 제가 같아요. 중국 학생이 대만 학생을 아주 대놓고 깔아 뭉개는 장면도 봤거든요. 네. 아니 저렇게 그런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중국이 뭐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전에 한번 어떤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중국에서 청소용품을 수입한대요. 근데 칠레에서 파는 청소용품 대부분이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요. 값싸게. 자기 아버지가 그거 수입한다고.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이 호텔 만다린 오리엔탈 생길 때 이게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정말 칠레 부촌의 한가운데 하이아트 하는 것과 만다린 오리엔탈 하는 것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상징적인 의미가 상징적인 있죠. 의미가 이제 이렇게 딱 한복판 자리를 잡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진출을 하고 이게 또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제가 이제 수치를 찾아봐도 뭐 아시아인의 수치가 조금 나오면 중국 정도 나올까 너무 그 비중이 작으니까 나오지도 않는데 제가 왜 친이또 문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다 그냥 중국인 누가 봐도 중국인 하니까 그냥 중국을 알면 아시아를 다 아는 것 같은 굳이 뭐 한국이나 일본까지 물론 이제 한국이 칠레에서 굉장히 10개 안에 드는 주요 무역 대국인 건 맞지만 네네.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이제 그쪽에서 뭐 에이펙 관련 뭐 각종 행사를 많이 가보면 한국과 칠레 교역량이 엄청나요. 엄청난데 이게 한국, 중국, 일본을 같이 보여주면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묶어서. 아니, 묶어서 늘 아시아라고 묶어서 보여주면 한국, 중국, 일본 보여주고 인도까지 보여주면 한국은 얼마 안 되는 것 같네. 그러나 칠레 전체 무역량을 보면 대단한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한국이 뭔가 늘 자리가 애매하다고나 해야 될까? 네, 그런 게 있죠. 저 중국인들이
저렇게 자본에 한번 손 쫙 뻗치면 부동산 가격 엄청 올라가는데 캐나다도 그렇진 그랬고 않아요. 예. 아직 안 그렇죠. 아직 그런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 다른 나라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네. 어떤 분이 뭐 어느 관광지 가니까 아직 중국인들이 없더라. 빨리 갔다 와라. 왜냐면 가면 너무 막 여러 명이 가니까. 아니 그 뭐 다른 거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중국이란 나라를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주로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다양하잖아요. 많이 왔다가 쓰레기나 뭐 여러 가지 문화재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주 포착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사람 그렇죠. 저런 사람 이제 이 비율이 늘어나는 거겠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서도 없죠. 네. 어쨌든 경계는 하게 되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막 갑자기 티가 나고 왜냐면 한인촌에도 여기 이제 한인촌 마트가 꽤 큰 데가 있는데 그 옆에 한 군데가 생기더니 그 건너편에 막 중국 성 막 빨간 불 막 쫙 막 이런 게 커다란 빌딩처럼 통이 크잖아요. 전에 왔던 교환학생 말이 중국 마트에서도 신라면을 판대요. 근데 그건 중국 수출용이래요. 그래서 좀 더 싸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보면은 칠레도 시내 곳곳에 중국집 의외로 많거든요. 이제 그건 예전에 간 어떤 중국 사람들, 요즘에 간 중국 사람들이 아닌 그건 오래된 중국집이 시내 한복판은 아니지만 뭐 이런 데 중국집이? 뭐 이런 곳에 또 은근히 중국집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 생기는 건 좀 이제 요즘풍의 중국 음식으로 뭐北京덕 같은 거 하는 데가 네. 있는 거고 일본은 아주 오래된 일본 음식점도 있고 굉장히 뭔가 일본이 문화적으로 스며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디 있지? 얘네들 어디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한국이나 일본의 문화는 약간 좀 조용한 수면 아래서 이렇게 일본이. 일본이 근데 그렇고. 한국은 그냥 한국 그러면 빠뜨려놨또. 아하. 그냥 딱 그렇게. 예, 제가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빠뜨려 한인촌을 간다. 택시를 타면 저더러 가게 문 닫으러 가냐. 그러니까 뭐 하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한국 사람 하면 당연히 한인촌 가게 이런 경향이 있고. 장사한다고 생각을. 예, 그래서 뭘 파냐. 제가 칠레 처음 갔을 때 세관원이 저한테 한 첫 질문이 뭘 파냐였어요. 아 그래요. 깨벤데스도 장사한다고 생각을 네, 그냥 100% 하는 당연히. 거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지금 저 만다린 오리엔탈 산티아고 네. 보여주셨잖아요. 네. 저 옆에 지금 아파트들도 몇 개 보이는데 네. 저기는 전통적인 부촌 약간 예, 이런.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점점점 부촌이 돼요. 칠레는 북쪽으로 갈수록 부촌, 그러니까 산티아고 시내가. 산테하고 시내가. 그러면 저 아파트들은 지금 저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방 2개, 뭐 방 2-3개, 가격이 얼마냐? 화장실 한두 개 이러면은 얼마 정도 대충. 그래도 한국 돈으로 5억이 안 될걸요? 와 진짜요? 저희가 그리고 한국같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다 하우스. 건물 하나가 데파르타멘토. 건물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오니까 그런 면이 좀 아쉽더라고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3,000세대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건물 뭘 지으면 그냥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데파르타멘토라 거기 이제 어떤 분들이 영어로 아파트니까 막 스페인어식으로 아파르타멘토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데파르타멘토라고 하는데 건물 하나 오히려 이렇게 똑같은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건물 하나하나 있는 아파트가 더 가격이 높죠. 더 이제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내가 사는 어디를 말할 때도 뭐 제가 살던 곳이 뭐 에디피시오 브라치 에디피시오가 건물이란 뜻이면 건물마다 이름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단지가 뭐 우리나라에서 3,000세대 이런 건 없고 오히려 이제 뭐 굉장히 막 단지 수가 넓고 많은 데는 오히려 이제 뭐 그런 국민주택 같은 개념이고 그런 단지 거의 없이 오히려 이제 부촌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물론 고급 뭐 빌라처럼. 고급 빌라처럼 이제 그런 데도 있지만 뭐 15층 뭐 이렇게 했어도 그냥 건물 하나가 아파트 하나 뭐 이렇게 되죠. 그게 5억이 안 될 안 되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방 2개짜리면 물론 이제 방 3개, 4개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칠레도 집세가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뭐 그렇게 그 전세 개념이 없고 이제 주로 월세고 이제 모기지론이 이제 많이 발달돼 있는데 요즘에 말 들어보니까 모기지론도 많이 빡빡해졌다고. 예, 요즘에는 많이 그러더라고요. 예, 역시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아니 부촌이라고 하니까 보여서. 그리고 뭐 아파트마다 수영장이 꼭 있어요. 좋네요. 그게 이제 막 화려하지 않아도 그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요. 지진이 있는 나라니까. 화재 위험? 화재 위험도 있고, 예, 그래서 아파트마다 수영장이 꼭 하나씩 딸려 있어. 고급 아파트, 그냥 좀 깔끔한 아파트 다 대부분 수영장이 있어요. 와 좋다. 저기. 근데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막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일광욕도 하고,
이게 피부를 태우는 걸 우린 싫어하잖아요. 저도 칠레 친구들하고 해변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는 태닝. 막 그늘이 어딨나 가뜩이나 칠레 가서 새까맣게 탔는데 근데 친구는 막 해가 쨍쨍 여기가 좋겠다 이러고 수건을 깔더라고요. 친구들이. 우린 다 가리잖아요. 팔토시, 그래서 나는 선글라스, 선캡. 막 그 해를 맞는 건 그러니까 선크림 발라도 막 타는 판에 이제 그 개념이 다르고 하니까 근데 저게 그렇습니다. 5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우리가 지금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생각하니까 싸다고 생각하지. 그 칠레 지방을 사람들한테- 가면 또 칠레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죠. 칠레 사람들 입장에서 평균 소득이나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하면은 생각하면 비싼 거죠. 그리고 칠레가 제가 처음 칠레 갔을 때만 해도 집값이 몇십 년 가도 안 오르는 거였대요. 왜냐면 거긴 투자 개념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나 이제 뭐 투자한다고 해도 글쎄 우리처럼 재개발 투자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냥 저희 아파트 살던 그 여자처럼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우리 아파트의 건물에 몇십 채였나 집이 있으면 이제 우리 옆집에 살던 남자애가 오늘 저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자친구가 저 집에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집에 누나가 산대. 그러니까 걔네 집도 이 건물에 아파트 몇 채 사놓고 왜냐면 이제 정말 부자들은 저기 위에 부천에 살거든요. 저기 위에 거긴 산동네가 좋은 동네예요. 평창동 같은 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기 힘들고 학교 다니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방 하나 두 개짜리 아파트 사주고 애들은 거기 있다가 또 뭐 취직하면 또 새 놨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네. 궁금해서 네.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얘기하다가 부동산으로 잠깐 그러니까요. 빠졌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일본 정원. 네, 그 일본 정원이 산티아고에도 있고 뭐 어디 지방에 가도 있고 난데없는 의외의 곳들이 일본 정원이 있고 그런데 평소에 일본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없고 그런데 뭔가 하게 되면은 뭐지? 막 이렇게 일본 대사관 그 기념일에 저도 이제 아시아 센터 있다 보니까 초대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니까 그게 천황 생일이잖아요. 제가 딱 들어갈 때 그 일본 국가 그 기미가요. 그 가사를 줘서 제가 행여나 내가 그거 따라 부르다가 사진 찍힐까봐 전 아예 그 종이를 접었죠. 네, 그러면 그런데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가보면 놀랍습니다. 내가 이게 오는 손님들이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얘네가 굉장히 무섭게 뿌리 깊게 또 성격도 비슷해요. 일본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해요. 정말 잘하고. 로빙과 네, 그리고 물 밑에서. 일본이 뭐랄까 예쁨을 받는 방법을 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참 왜냐면 전에 일본에서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이게 뭐 외침을 한 기억 그걸 다 빼고 일본 역사만 얘기하니까 정말 평화로운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렇게 말하는 기술 선택적으로 딱 필요한 것만 네. 뽑아서 네. 아니, 외교는 또 그렇게 또 뭐랄까요? 네. 첨예하게 다투는 또 네, 그래서 성서가 없는 전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불평할 수도 없는 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뭐 16세기 역사를 설명한다. 임진왜란 이런 거 다 빼고 어떻게 뭐 쇼군 막부가 통일을 이루고 뭐 어떻게 하고 평화로운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서 뭘 하고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뭔가 기분 나쁜?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경험을 제가 꽤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 일본 정원도 그렇고 자이카도 한국의 코이카는 칠레가 이미 OECD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에 칠레 진출을 안 해요. 일본의 자이카는 이미 칠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요? 네,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꾸준히 활동을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칠레 사람들이 만든 일본 문화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어도 가고 뭐 다도도 하고 근데 그걸 뭐 일본 정부에서 돈을 줘서 하게 한 게 아니라 거기도 몇십 년 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일본 문화를 많이 하고 제가 12월에 일본 출장 갔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그때 저희 이제 제자 중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을 만났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학생하고 얘기하다 느낀 게 그 일본에 대한 환상과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지금은 한국에도 잘 살게 됐잖아요. 이 학생도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여행은 가봤냐, 일본에서 박사과정 다 했는데 했더니 안 가봤다는, 아직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본 친구들도 보면 한국 가서 화장품도 사오고 뭐 하더라 하면서도 아니 한국이 그럴 리가 없어. 약간 일본이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이렇게 깔려 있는 그렇죠. 거. 예전에 보던 게 있으니까. 예, 역사도 이제 그래서 약간 한국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 제가 그 생각도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은 이제 성향도 비슷한 게 칠레 지형을 보시면
섬나라 같잖아요. 네. 비슷해요. 칠레 사람들도 노 잘 안 하고. 일본도 쭉 길고. 그쵸. 지형도 아, 그러네요. 좀 하여튼 비슷하네. 뭔가 비슷해요. 성향도 좀 비슷한 게 있고 노 잘 안 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알아서 새겨 들어야 되고. 문화적으로 일본 사람들의 뭐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독일이랑 또 비슷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맞겠군요. 장인 정신, 마에스트로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살짝 비슷하다. 그러니까 또 칠레 독일 영향이 많으니까 또 말을 만들어 보면 또 그렇게 되네요. 굳이 찾아보자면. 굳이 찾아보자면 하여튼 뭔가 잘 통해요. 뭔가 잘 통해요. 그럼 일본 요 사람들은 칠레에서 주로 뭐 물론 직업군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뭘 합니까? 주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현지화가 되어 있고 혼혈도 너무 많고 다양하고 제가 보면은 사업가들 중에 일본 성씨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있고 혼혈이 많다는 건 이미 현지화된 거죠. 현지화도 됐는데 현지화라는 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지난번 시리즈에서도 말씀해주신 그 엘리트 계층에 대한 혼혈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제가 또 재밌었던 게 네. 그 로타리 클럽 중국이나 한국 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일본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있던 당시에 보면 역시 그러면은 이제 엘리트 계층 그러니까 소위 뭔가 부르는. 이제 티 안 나지 않게 왜냐면 일본이 정책적으로 우리는 같은 아시아에서 탈화를 주장했잖아요. 이제 그게 뭔가 이제 중남미도 많이 홍보를 한 효과도 있고 뭔가 그 일본이라는 국가가 주는 이미지가 좀 얄미워요. 하여튼 얄밉게 얄밉죠. 잘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 반박할 건덕지를 안 주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자꾸 뭔가를 막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독도도 우리 땅이고 뭐도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남 얘기 들어보면 친한 친구가 속상한 얘기 해주는 것도 자꾸 들으면 귀찮은데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이지. 근데 관심도 없는데 막 속상한 얘기하면 글쎄 뭐 관심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기 청와대 있을 때도 그 소프트 파워에 대한 갈증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하드 파워로서는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세상을 다 호감으로 만들려면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된다. 근데 그러기에는 중국이 너무 비호감이다. 인지하고 있어요. 아니,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중국이라 거저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냥 중국이에요. 사업 파트너로 너무 중요하고 중국의 경제가 휘청거리면 칠레가 휘청거리니까 친이따라고 친이또라고 무시하는 것과 별개로 그냥 중국은 중국이에요. 그냥 중국은 중국으로 거저먹고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일본 정원이나 뭐 우리 뭐 케이팝이나 뭐 이런 것처럼 문화로서 이걸 호감으로 녹여야지 이게 진짜 외교로 돼서 더 한 단계 깊은 마음속에 되는 거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아시아 대중문화를 볼 거거든요. 아, 그래요? 좋네요. 제 연구 주제기도 하고. 오, 예, 거기서 너무 좋아요. 예, 거기서 이제 일본과 케이팝이 차이가 나는데 케이팝은 또 너무 티가 나. 하여튼 한국은 뭔가 자꾸 티가 나요. 막 모여서 춤추고. 잘나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일본 문화를 즐기는 층이 훨씬 더 넓은데 잘 안 보여요. 이제 일본은 요즘에 이제 스시 붐이 막 불어서 뭐 칠레식 스시긴 하지만 뭔가 쿨한 느낌도 주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젓가락질을 하고 뭘 하면은 뭐 약간 심술나면은 요소이 알레만 하면 또래 칠레nog 놀렸듯이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뭐 한국도 젓가락을 쓰니 빨리 또 쓰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그러면 꼭 중국이나 일본 같구나. 꼭 요딴 식으로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중일의 공통점을 자꾸 발견하고 싶은 묶으려고 거예요. 그러는구나. 묶으려고 해서 내가 저희 그러니까 중남미판 만두가 있거든요. 엠파나. 너는 엠파나다 먹지? 그래서 이거 할게 페루 볼리비아. 페루랑 볼리비아랑 비슷하구나. 이런 엄청 싫어해요. 자기들이 무시하는 나라니까. 네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칠레에서 뭐 행사할 때 김밥을 안 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뭐 한국학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뭐 한국 음식 준비할 때 김밥을 안 했던 게 네. 그냥 스시야. 내가 김밥이라고 외쳐대도 어쩌대도 스시니까 그냥 스시 꼬레아노 한국 스시구나 이러니까 그냥 제가 아예 김밥을 메뉴에서 뺐었어요. 짜증나서. 왜냐면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스시를 뺐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들어 이제 한국 음식이 조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해서 보이는 건 비빔밥이네요. 예, 그래서 비냐델마르 그쪽에 이제 약간 산티아고 좀 나간 도시에도 생겼다고 해요. 거기도 생기고 산티아고에서도 이제 한인촌을 벗어난 곳에 이제 슬금슬금 조금 식당이 생기고 있다고 해. 이게 약간 웰빙 붐을 타고 그렇죠.
이제 한국 음식은 건강식이라더라. 아, 비빔밥 좋죠. 아니 근데 어떤 칠레 친구가 자기 한국 라면을 먹었다는 거야. 한국 음식은 다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비빔밥 무슨 내가 라면이 비빔 그건 아니지. 약간 이제 불닭볶음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제 칠레 친구 중에 한 명은 한동안 그 칠레 한인촌에 제주 삼다수가 또 팍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거 물을 주문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건너가면 가격이 얼만데. 에비앙 느낌으로 먹는 에비앙 느낌으로 삼다수를 해서 나도 안 사 먹는 물을 저 칠레에서 보리차 끓여 먹었는데 칠레가 물이 맛이 없어요. 이게 석회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돗물 마시기도 되긴 하고 사람들 다 마시는데 좀 찜찜하죠. 네, 그런데 저는 정수기를 쓰거나 이제 보리차 끓여 먹거나 또 이게 외국에 살면 또 옛 것이 그리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뭐 굳이 제주 삼다수를 막 구하기도 힘든 거를 이렇게 먹기도 하고 요즘에 한국 식당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국 식당이 많이 늘고 이제 뭐 케이팝 덕분도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식당도 있고 일본 식당은 이제 굉장히 일본식은 아니에요. 일본 어떤 고에몽이라고 제가 좋아하던 곳이 있는데 거기 정말 옛날에 일본에서 오신 분이 하시는 곳이 있고 그런 곳도 있지만 뭐 스시는 너나 내나 다 배달 음식에도 뭐 스시가 뭐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칠레 스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식도 약간 그렇게 좀 보편화 시켜가지고 스시 사실 장점이 간단하게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롤 스시도 있고 네. 또 고급화해서 생선 스시도 비싸게 네. 먹을 수 있고 약간 요런 좀 전략화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하여튼 칠레에서 파는 한국 음식 보면은 이게 칠레는 이제 음식을 먹고 꼭 후식을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꼭 후식 먹어야 돼요. 네, 왜 살이 찌겠어요? 왜 비만과 또 당뇨가 엄청 단 거? 높겠어? 엄청 단 거를. 제 칠레 친구도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 먹고 치즈케이크 나눠 먹자. 완전 마마콩 파티. 후식으로는 뭐 한식 뭐 이런 후식.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무슨 북챕터 쓸 일이 있어서 네. 칠레 제자들한테 막 정보를 막 수집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냈는데 어떤 곳은 약과를 내놓기도 하고. 약과.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국 식당에서는 후식을 안 주는 곳도 많아요. 그럼 이제 그래도 어떤 뭔가 또 후식을 먹어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처럼 과일 한 쪽 먹는 개념이 아니라 제 칠레 친구 아까 샐러드 먹는 친구도 완전 바마콘 파티는 치즈케이크 우리 치즈케이크 나눠 먹자 이래서 야, 넌 다이어트 한다며. 치즈케이크 먹어. 그러니까 나눠 먹자고 이러는데 그 나눠 먹은 한 조각이 한국에서 파는 한 조각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저도 아직도 칠레 한국에서 뭘 먹거나 뭔가 달짝지근한 거는 딱 먹어줘야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처음에 막 욕을 바가지로 했죠.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막 이러는데 너무 달고. 이게 뭐야 이러지만 나중에 야금야금 나도 그 필통만한 초콜릿을 먹고 있더라는. 그래서 이제 발파라이소랑 비냐델 마르 지역에 어느 생긴 한인 레스토랑에서는 뭐 수정과 약과 그다음에 아니면 칠레식의 케이크 이렇게 퓨전으로 해서 후식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먹고 해서 요즘에 이제 슬금슬금 한국 음식이 많이 대중화되고 있다고 해요. 치킨도 한동안 잘 나갔죠. 칠레에서? 네, 이제 한인촌에 어느 분이 치킨집을 열었어요. 치킨집을 여셔서 그 치킨집이 정말 대박이 났어요. 근데 이제 뭐 파프리카 주스도 하셨고 그때 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행사할 때 거기 치킨도 시켜보고 그랬어요. 근데 칠레가 워낙 닭이 좋으니까 제가 삼계탕을 끓여보면 우리 또 요리 얘기로 가네 빵처럼 닭의 크기가 타조만하죠? 거의 타조만해. 거의 그 타조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레에서 삼계탕 그 기름도 많아요. 그 이제 우리처럼 말끔하게 손질이 잘 돼서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닭고기 한 마리 딱 고우면 막 그 기름이 막 어마어마해요. 살도 막 정말 풍성해. 맛있겠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닭을 보면 병아리인가? 예, 그러니까 그 치킨 맛있겠죠. 그리고 튀긴 건 다 맛있어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치킨집도 아주 대박이 났었죠. 거기서 뭐 라면도 파시고, 예, 그렇구나. 그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일단 요즘에 한국 식당이 이제 그렇게 붐을 이제 불고 있다. 근데 약간 그것도 이제 또 오리엔탈리즘을 자극하는 것도 있고, 이제 제가 보니까 요즘 칠레가 우리 막 그때 새로 헌법 쓰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번 투표해서 부결이 났고 이제 좌파에서 쓴 헌법이 부결이 돼서 이제 새로 위원회가 결성될 때는 우파가 이겨서 우파가 썼는데 또 부결이 됐어요 작년에. 그런데 저는 그때 칠레 사람들을 보고 이제 놀란 게 그게 벌써 한 3년 4년을 끌어온 거잖아요. 이제 이번에 부결이 돼서 그 문제는 종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투표를 2번이나 하고 합의를 했고
근데 안 됐잖아. 그때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헌법인지에 그렇죠. 칠레가 대해서. 이제 2019년 10월에 대규모 시위가 나고 이제 그러면서 현재 헌법이 피노체트 군사 독재 정권 당시에 만들어진. 근데 문제는 그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이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빈부격차가 벌어졌으니까 네. 헌법을 아예 다시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헌법을 새로 쓰게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위원회를 뽑아서 헌법을 1년여 넘게 써서 2022년에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부결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쓰기를 또 해서 2023년 12월에 투표를 했는데 또 부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우리 헌법 문제 끝.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돼. 제가 이제 첫 번째 할 때는 찬성이 44.3%, 네. 반대가 55.8%였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반대가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긴 논의 기간을 거쳐서 투표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 문제는 끝.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좌파 우파가 모두 다 약간 반성하는 분위기. 좌파는 이때 이런 기회를 이용하지 못했다. 우파는 우파대로 뭐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반성하는 분위기로 끝. 갑자기 한중일 얘기하다가 네, 음식 근데 제가 얘기하다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한국 분들이 처음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런 법과 토론과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결론을 내린 거에 적응을 잘 못하셔서 축출 위기에 위한 처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우리는 말만 잘하면 이라든가, 근데 얘네들은 일단 겉으로 다 법으로.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절대 MZ 세대들에게 이제 불평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돈 받는 것만큼만 일을 해 이러시잖아요. 칠레 개념으로 보면 그럼 그 이상 뭐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약간 이제 40, 50대 이상이 볼 때는 얘들은 딱 시간 맞춰 가고 하려는 것만 해 이러는데 그게 열정이 없어. 칠레식으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라는 거 열심히 잘하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민 가셨던 분들이 뭐 공장에서 일하거나 할 때 아니 뭐 일이 안 끝났으면 야근도 당연하고 뭐 죽하라고 일을 해야지 이런 게 이들이 볼 때는 인권 탄압이죠. 그런 문화적 차이가 좀 그렇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뜬금없이 칠레 헌법 얘기를 한 얘기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어떤 법, 한국 분들이 볼 때는 좀 융통성이 없어요. 그렇죠. 융통성이 없고 그래서 일본하고 잘 통하나? 약간 융통성이 없고 그냥 이대로 하면 되잖아. 이제 그 위에 말을 하는 거를 물론 이제 거기도 뭐 끼리끼리 이런 게 있겠지만 그게 뭐 겉으로 드러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자리를 잡고 지금 계시죠. 네. 지금 이제 칠레 사는 외국인들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본이나 한국은 나오지도 않잖아요. 네. 중국이 0.9%라는 거예요. 지금 주로 다 이제 이웃 나라 거의 뭐 한국은 이제 그냥 비율도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칠레에 녹아 있는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문화들 네. 그리고 그 비하인드들 네. 이런 거를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네. 재밌네요. 칠레 차이나타운이 그런가요? 없다는 것도 재밌고 네.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다 각자 특성을 가지고 네.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네. 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항상 또 말씀을 해주시면 칠레를 가고 싶어지는 오늘 또 가셔야죠. 네. 중남미 탐구 생활 네. 오늘은 또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 그리고 칠레 카톨릭대학교 협력교수 민원정 교수님과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